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지수는 지금 여전히 약세권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밀려난 모습으로 1912선까지 내려앉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다시 시도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별의 특징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시경 기자 나와주세요. 네, 현재 거래소에서 한 200여 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4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좀 밀리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시죠.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 1위가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격포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했고 일본의 스미토모 전공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닷새째 랠리입니다. 성진지오텍과 제일모직 그리고 한미약품과 삼광유리 같은 종목들 2에서 3% 정도의 상승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대한전선을 좀 쭉 봤었던 종목인데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일까요?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반등 영역에 있지만 사실 매매 영역의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3% 정도 오르고 있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뭐 장중에 9% 정도는 움직였거든요. 네. 장중에 9% 정도 움직였지만 이게 뭐 단타성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말고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의 매매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네. 손을 대지 않는 게 바람직한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대응 영역이다. 그렇죠.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성진 지오텍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진 지오텍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역시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에도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타 종목이 오를 때 못 올랐던 그런 흐름입니다. 네.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다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상당히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21선을 안착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더 개선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문제인데 거래량이 지금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전일 대비해서 50% 이상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더 이전 여기 아래 단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트레이더로 인해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닷새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만원선을 회복했고요. 오늘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가능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1위 종목이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시세가 나왔는데요. KT 쪽에 피인수설이 나오면서 오늘 재료 가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안내앱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구간입니다. 4만 원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SK컴즈 그리고 KTH,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 최근에 좀 조정 나왔던 종목들 오늘 좀 바득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특징주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네. 먼저 볼까요? 먼저 안내를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내 같은 경우 보통 대부분 안랩을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예, 이 안랩이라는 종목이 테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단일화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후보자 사퇴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적으로 저고가권, 즉 10만 원대 이상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말을 바꿔 가지고 다시 출마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네. 언제든지 기회를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언제든지 기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쉽지만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와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와 지금 안내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컴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안 나오고 있지만 오늘 SNS 관련주가 급등입니다. 이론도 상한가 내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도 13%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 유가증권시장 보겠습니다. 네, 1위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4% 가까운 조정, 삼성카드와 현대상선, KTNG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 볼까요? 네, 먼저 한진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조선업종 중에서는 제일 빠르게 그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며칠 동안 흐름을 보십시오. 눌림 조정을 받고 어제 강세 보인 뒤에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보였는가? 이전에 계속 그 기관들이 있죠.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 3일, 한 3일 정도 기관들이 조금 매도물이 나왔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그 매도물이 나왔었고요. 그렇다면은 왜 기관들이 이렇게 사서 최근에 조금 소폭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약세를 보이느냐? 그럼 기관들이 수익이 났을까? 아니죠, 아직까지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은 어제 첫 양봉 나왔던 자리, 조정받고 첫 양봉 나왔던 자리가 시가가 11,950원입니다. 저점이 11,900원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진입을 해봐도 되는, 그리고 만약에 이 저점을, 어제 저점을 이탈하면은 손절관점으로 보면서 네. 진입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KTNG 이런 종목군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KTNG 같은 경우에도 KTNG가 최근 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전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내수주로서 강세를 보였었죠. 네. 근데 지금 약세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평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KT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흐름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봉이 여기가 이 2평이 61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1선을 이탈하고 난 뒤에 수급이 조금 붕괴된 상태예요. 물론 저가 매수는 들어왔지만 61선을 다시 회복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실천장님들이 이런 종목이 결국에는 61선을 안착하고 다시 지지가 되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보통 여기를 61선을 돌파하겠지, 안착하겠지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런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돌파한 후에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 보면서 매매하시라는 점 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TNG 나흘 연속의 약세 흐름입니다. 일단 61선을 회복하는지를 관건으로 체크해본 이후에 좀 대응하자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 종목 1위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차익 매물이 좀 많이 형성이 되네요. 6% 가까운 하락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그리고 AP시스템, 테마주 쪽 올라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3% 가까운 조정, SK 브로드밴드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파라다이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밀릴까요? 일단 시장이 약세를 보이니까 네. 거의 대부분 또 중형주 쪽에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이 거의 뭐 중형주 쪽으로 매도물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분들로부터 해가지고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이 종목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테마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가방 컴퍼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아가방 컴퍼니를 한번 보십시오. 아가방 컴퍼니가 아침에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잠시 올랐다가 2평 저항받고 바로 떨어지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투매 거래량이 없습니다. 분봉에 보시면요. 네. 투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분봉의 투매 거래량이 떨어져야 저점이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5일선, 일봉상 5일선이 강한 상태에서 이런 종목군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투매가 나오고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종목을 아침에
오른다고 해서 따라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100% 당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까지 조정을 받고 네. 그다음에 분봉상 투매가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라다이스가 어제도 6% 급락이었거든요. 오늘도 개파락으로 8% 넘게 밀리면서 조정이 나왔고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가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저가 매수 찬스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시기에요?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 그 분봉을 한번 보죠. 아랫꼬리 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자, 여기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떨어지는데 이제 투매가 떨어지죠. 네. 그죠? 그러면은 아침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하락세는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이죠. 시장에서 만약에 기관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이 주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끌어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기관이 또 다시 매도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셨다가 내일까지 흐름을 한 번 더 보고 완전히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그런 걸 보면서 매수를 하셔야지 아직까지는 접근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60일선 크게 이탈하고 있는데요. 매매 팁 들어봤습니다.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시죠. 네, 1위가 대한전선입니다. 잠시 전에도 체크했던 종목인데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밖에 IT 종목군들 그리고 대우증권도 오늘 거래량 좀 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쪽 보세요? 예, 특징적으로는 일단 대우증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 어저께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입니다. 자, 잠시 그 일봉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바닥권 찍고 그다음에 4일간 하나, 둘, 셋, 넷 4일간 저점 지지 어제 갭상승의 장대 양봉. 네. 오늘은 시장 때문에 개파락 출발에 거래량 감소됐죠. 오늘부터는 한 2, 3일간 매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추세가 지금 5일선 시장이 5일선에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 추세가 붕괴가 안 되면은 이런 종목군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우증권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이 올랐던 게 뭡니까? 건설하고 대우증권이었거든요. 그러면 건설하고 대우증권인데 대림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림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대림산업은 개파락에 양봉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보십시오.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 개파락 떨어졌지만 강한 종목은 연속성을 보이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낙폭과대주의 대장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러니까 대우증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팁을 드리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쉽게 접근하지 아직까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시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증권이나 건설 중에서 대장주죠. 대우증권과 대림산업 같은 종목군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발시장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테마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SNS 테마주들 지금 상당히 좀 활기가 느껴지고 있는 그 종목군들인데요. 지금 이루온과 오늘과 내일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가비아도 13% 이상의 급등입니다. 나오콤이나 SK컴즈, 필링크 등도 지금 4에서 6%대, 인포뱅크가 8% 이상 급등세를 펼치면서 지금 이 종목군들이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시세가 또 표출이 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 종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장